이 정권 국정과제 1호는 재판 중단인 것 같고 이재명의 재판 중단, 2호는 정치보복, 이게 국정과제인 것 같아. 3호는 또 뭘까? 일단 어제 첫날에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한 사실상 이재명 방탄 재판 중단 이것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정원하는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 딱 올려놨죠. 그러니까 가장 제일 먼저 한 1호 법안이 대법관 정원입니다. 취임하고 나서 1호 법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거는 결국은 이재명의 방탄 대법원 판결과 확정 판결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첫 번째로 해서 법사위에 올려놨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 재판 중단과 관련된 거죠. 오늘 대대적으로 이른바 내란 종식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가운데 특검법 3개를 오늘 전부 다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이게 발효가 되면은 사실상 전방위적인 이 내란몰이, 그 전에 문재인 때 했던 적폐몰이처럼 내란몰이를 해서 정치 보복에 들어가는 그 단계를 오늘 또 밟았습니다. 이틀 사이에 이제 취임한 지 이틀 됐는데 하루는 본인 방탄, 이재명 방탄을 위한 그 법안을 법사위에 올리고 오늘은 그 연결선상이죠. 다 연결선상인데 정치 보복을 위한 특검 법을 3개를 전부 다 본회의 사이에 통과를 시켜버리는 이런 무도한 일이 지금 이틀 사이에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관에 대해서 30명으로 정원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 오늘 조희대 이 대법원장이 한마디 했죠. 지금 이 서슬퍼런데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오늘 출근길에 이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한 대법관 정원법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얼렁뚱땅 속전속결로 할 게 아니고 대법관 정원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어떤 상고심 제도에 대한 개편 문제나 아니면 전원 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이 사법 체계와 연결돼서 이걸 정원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서 처음으로 내걸었던 그러니까 어제 취임 당일에 추진을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적극 반박을 하는 1호 과제에 대해서 적극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어떻게 국민을 먹여 살릴 것인가, 민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외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쨌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국민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초반에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취임하자마자 첫날 둘째 날에 온통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걸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정청래가 마치 충성 경쟁을 하듯이 막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의원씩 본회의 열어가지고 오늘 특검법 다 처리하도록 해주고 이재명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재명 본인이 가장 책임이 있죠. 첫날 이튿날을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다 보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죠. 일단 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독재로 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이제 남은 것이 사법부입니다. 입법부하고 행정부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법부마저 접수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이재명 세력이 이것을 최후에 막아야 되는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또 특히 이재명의 재판 5건의 재판 하나는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4건의 재판이 더 결과적으로는 이 대법원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올라올 게 이제 위정교사 2심이 곧 진행된 위정교사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속전속결로 특히
18일 날 서울 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지금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질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대법원장 거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몫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국정과제 1호처럼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이 본인의 재판 중단이었죠, 어제. 오늘은 정치보복, 자락을 깔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이 세 개 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다 빠졌고 민주당하고 조국당 이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다 통과를 시켰죠. 검사징계법도 황당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은 검사들을 징계를 하는 주체가 검찰총장이었죠. 검찰총장인데 이 자기들 숫자가 많다고 다수당으로 법을 개정을 해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이 자기를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나 아니면 기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들을 징계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징계권자죠. 그러니까 함부로 시킬 수가 없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심우정 검찰총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 자기가 임명하겠죠. 벌써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임명을 하겠죠. 그러면 그 자기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이제 법무부 장관에 별 이름이 다 나옵니다. 뭐 정청래 이름까지만 나오고 뭐 참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기 신복을 어쨌든 법무부 장관 시키겠죠. 박준택 이야기도 나오고 그 대장동 변호사, 그 대장동 변호사 그 배지단. 자, 이 사람들에게 법무부 장관 자리를 주고 자기를 수사를 했거나 아니면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를 징계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오늘 통과했습니다. 지금 이틀째에. 이재명 지금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이런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검법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 이것은 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11가지 여기 다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꼭 붙이는 것이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 이러면은 뭐든지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죠. 뭐든지. 완전히 막 뒤집어 파는 그 수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하려고 이것도 어제 갑자기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렸고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 여기에 보면은 그 수사 대상에 이재명이 지시한 대로 윤석열 정부 때 강요 및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의 내란 동조 행위도 수사를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재명이 그 대선 직전에 이야기를 했죠. 지금 정부 곳곳에 막 숨어 있다. 내란 동조 세력이. 장관들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도 다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를 비롯해서 왜 국회 안에 안 들어갔느냐. 그거 다 수사해야 된다. 이게 지침을 줬죠. 그 지침을 준 것을 이 특검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은 이 특검이 이제 바로가 돼서 활동을 시작을 하면은 장관들, 국회의원뿐이 아니고 장관들도 전부 수사 대상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장관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 국무위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무위원들이 이 법안을 특검법이 국회에 통과됐는데 이 법안을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넘겨야지 이게 그 이재명이 공표를 해서 법제화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수사를 하게 되는 이 법안을 지금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이죠, 지금. 거기서 심의를 해야 되는. 자, 그 상황인데 그걸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부분은 제가 2부에서 다시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란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이 이 강요까지 다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가 강요까지 다 수사 대상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정식 명칭이 이겁니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의혹 16개 수사 대상. 전부 다 뒤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 사망 사고죠. 그 경위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이것도 윤석열 정부를 겨냥을 한 그것들이죠. 자, 그래서 완전히 이제 뒤지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특검법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서는 국민의힘은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빠지고 민주당하고 조국당에서 추천을 하도록. 그럼 이제 이재명이 고르는 거죠. 완전히 이게 이 자기들 세상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지금 취임 이틀 만에 이런 법안을 지금 통과를 시킨 겁니다. 자, 이 최상병 특검법은 그동안 3번 발의를 해서 다 부결됐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2번 발의를 해서 부결됐죠. 김건희 특검법은 4번 발의를 해서 그러니까는 처음에 부결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다 통과시켰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3번, 내란 특검법 2번, 김건희 특검법 4번 국회를 다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재의결에 가서 3분의 2가 안 돼서 다 폐기가 됐죠. 폐기가 되면 또 발의하고 폐기되면 또 발의하고 막 그래 왔는데 이제 거부권이 없죠. 거부권이 없으면은 이게 바로 이제 법제화가 될 수 있는데 자,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저는 이게 상징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계속 행사가 됐던 거, 최상병 3번, 내란,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2번, 김건희 특검법 4번, 거부권 행사가 됐는데 이제 거부권 행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하는 건 전부 다 법이 되는 거죠. 이게 상징적이고 이거 외에 특검법이 정치 관련 특검법 외에 노란봉투법, 양곡법, 상법 개정안 이 상당히 국가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주고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법안들이 이것처럼 그동안 거부권에 막혀서 통과하지 못한 것들을 또 줄줄이 또 지금 다 준비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거부권 행사 안 하죠. 이 상황이 이재명이 만약에 임기를 다 채우게 되면은 3년 동안 이 상황이 예상됩니다. 일단 3년 더 늘어날지도 모르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 장악한 국회 임기가 22대 국회 임기가 3년이 더 남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총선에서 또 민주당이 가져가면은 5년 동안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에 이어서 또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을 막아야 됩니다. 막지 않으면은 이 베네수엘라 이야기 지금 계속 나오죠. 당장 이 대법관 수 늘려가지고 사법부를 장악한 게 베네수엘라, 멕시코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 지금 국민 생활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불과 이틀 사이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질 줄 모르는 상황이죠. 자, 거부권. 오늘 이재명 쪽 비서실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한 이 특검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
거부권 안 쓴다. 이거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기자들하고 만나서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 자, 이틀 만에 이것을 하고 나서 내란의 종식 이야기를 합니다. 내란의 종식.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은 뭐 자기들이 해석한다고 해도 내란 종식이라는 이 표현이 이재명도 어제 취임사라는 것을 하면서 내란이 재발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란이라는 표현을 계속 적었습니다. 집권을 하고 나서도. 이게 정치인으로 있으면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죠. 아직 내란으로 확정된 게 아니고 내란 혐의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권하고 나서도 이재명도 계속 내란이라고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내란이라고 하고 아직 그렇다면은 이재명은 법인카드 유용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소만 된 걸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데 그 행태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집권하고 나서도. 자, 그리고 이 비서실에서 내란 종식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 비서실인지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인지 이재명 캠퍼 비서실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예 지금 뭐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국무회의. 이게 제가 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검법도 법률이죠. 이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된다고 해서 그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대통령이 공표를 해야지 그때부터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일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해서 바로 이제 발효를 시키기는 하죠. 그런데 어쨌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부권을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왜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된다고 하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해서 이것을 그냥 대통령에게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건의를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할 것인지 그걸 국무회의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 법률안 통과 거부권 행사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법률안이 공표되더라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가 어떤 국무회의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아예 전부 다 사퇴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퇴를 하면은 이제 다른 국무회의에서 정말 그 민생과 관련된 일들도 처리를 해야 될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뭐 사퇴를 하지 않겠다면은 그 심의에 안 들어가야 됩니다. 정족수를 안 채워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본인들을 수사를 하려고 하는 장관들을 현직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을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심의 절차를 거쳐주면 안 되죠. 이거 완전히 이 정치보복이 목적이 뻔한데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재명이 자기 재판을 중단을 하려고 하는 형사소송법 그리고 면소를 받으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이것도 언젠가는 통과를 시키겠죠. 통과를 시키면은 그것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심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재판이 중단되는 피고인이 되면은 피고인이 뭐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그 법안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하지 않고 계속 보류를 하고 하면은 나중에 결국은 이재명이 자기 장관들을 다 임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장관을 임명하는 데는 인사청문회 기간 같은 것이 막 있죠. 그래서 바로 임명을 못 하죠. 지명을 하더라도. 그럼 그 사이에 대법원이 그리고 지금 18일 날 열리는 파기환송심 고법 그게 신속히
열려서 형량을 확정을 하고 대법원에 선고를 해버리면은 이재명은 최단계에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까지 이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역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지금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이 특검법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재명 재판 중단법, 하나는 특검법인데 특검법이 발효가 되면은 국무위원 대다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다수가 본인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사법 처리가 되죠. 그런데 그 법안이 공표되는데 바로 그 국무위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들었죠. 그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죠. 이 특검법안.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눈치 보고 있지만은 나중에 재판 중단법 그것도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겠죠. 법사위에 올려놨으니까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바로 이 법이 돼서 바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무회의에 갑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심의를 거친 뒤에 공표를 하고 그다음에 관보에 게재를 하고 해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충돌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헌법 89조는 이 법률안은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법률안 헌법에 있습니다. 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또 헌법 조항에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된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개가 이제 일종의 충돌을 하지만은 이거를 뭐 해석을 해보면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표를 하는데 그 사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국무회의 심의 안 거치면 공표를 못 하는 거죠. 헌법에서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지금 국무위원들은 여기에 부역을 하면은 안 된다. 본인들이 지금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2조 지금 총리 권한 대행이 돼 있죠. 2조나 그 밑에 장관들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들이 피해자입니다. 계속 장관들 탄핵하고 국무위원들 계속 탄핵하고 직무 정지시키려고 탄핵을 하고 심지어 뭐 한덕수 탄핵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그다음에 주재하는 뭐 그 최상목 탄핵을 하려고 해서 사표 내버리고 완전히 국무회의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 이 선거 전에 이재명이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일괄 사표를 냈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는 일괄 사표를 냈었는데 이재명이 딱 한 사람만 수료를 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때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 탄핵 소추가 되어서 직무정지가 됐죠. 그리고 헌재의 기각으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번에 박성재만 딱 수료를 했습니다. 그때 박성재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째려봤다. 당 대표를 째려봤다. 그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었죠. 참 코미디 같은. 자, 어쨌든 하고 나머지가 지금 국무위원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무위원들이 내란 동조 세력으로 찍힌 겁니다. 이재명에게. 정부 곳곳에 숨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정부 장관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하고 이재명이 일종의 상견례를 했습니다. 상견례를 했는데 뭐 회의 겸 하다가 도시락 회의로 진행이 됐다. 도시락까지 점심까지 같이 먹었다. 그런데 어떤 사진을 보면은 거기서 막 같이 웃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이주호 장관을 비롯해서 이 국무위원들이 이재명이 국무회의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강유정 대변인이 이재명 대변인이 이재명은 국정 철학을 현재 내각과 공유를 하고 공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
업무 현황 파악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국정 철학을 지금 현재 내각,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그 내각과 공유를 했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하면서 국정 철학을 공유를 해. 본인들이 지금 당장 이 자기들 국무 그 회의를 국무위원들을 다 임명을 하고 하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같은 것 때문에 여기 부역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법률안을 통과시키는데. 그런데 그 법률안 중에는 이 바로 국무위원들, 그 장관들을 겨냥을 한 그 특검법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이재명이 하자는 대로 장관 한두 달을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장 그만두든지 아니면 다른 그 안건들 정말 그 국민 생활에 필요한 안건들이 있을지 몰라서 그냥 그 다음 이재명이 임명하는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한다면은 이런 심의를 아예 안 해야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회의 뭐 정족수가 있으니까는 그것을 그 맞추지 않으면은 이게 이런 법안이 통과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논란은 있죠. 이 헌법의 양쪽에서 서로 이제 상충하는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뭐 별개의 나중에 헌재에 또 가서 뭐 하더라도 일단 국무위원들이 부역을 하면 안 된다. 정상적인 상태로 지금 정권 교체가 된 게 아니죠. 정상적인 상태라면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권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가 너무 길었습니다. 일단 이재명 정권의 국정과제 1호는 재판 중단이 돼버리는 것 같고 2호는 정치보복인데 3호는 뭘까요? 3호는 국정과제 3호는 제가 다음 정찰투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